변호사 한번 보내드려야 되겠는데. 아니 친구분이 변호사 필요한 말씀하세요. 20대에 그 경제적 자유를 이미 이루셨고 지금 한 10년 동안 그냥 어떻게 보면은 계속 쉬고 계시다가 너무 심심해가지고 지금 대표님 만난 거잖아요. 아니죠. 쉬고 있진 않았어요. 쉬지는 않았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 이유는 심심해서요. 그러니까 뭐 심심하다는 말은 좀 너무 좀 뭔가를 극적인데. 내가 뭔가 개척하고 네. 뭔가 하나 만들고 싶은 거죠. 성취감을 느끼고 싶은 그러니까 거죠. 결국은 성취감 때문에 하는 거지 그죠. 돈을 벌고 싶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일은 있죠. 일 정도는 있지. 일은 있죠. 일은 있겠지. 이럴 때 기름값 들었는데 기름값 조금 나와줘야죠. 그래야 좀 사람이 밥은 먹어야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플레이 한다 하잖아요. 네. 뭔가를 행동을 한다, 플레이 한다 하잖아요. 그런 행동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덤으로 수익까지 창출이 되면 더 좋은 거고. 그러면 이 유튜브 내가 만약에 올리면 제목을 이렇게 해야겠네. 그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썸네일 좋아하잖아. 잘하잖아. 10년간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10년간 쉬다가 쉬다가 안 쉬었어요. 지금 놀다가 마케팅에다가 놀다가 잘 놀다가 10년간 놀다가 어디로 쉬었다 가면 안 돼. 아픈 것 같잖아. 그러니까 10년간 놀다가 10년간의 기지개를 펴다. 10년간의 기지개를 편 아주 그래가지고 10년 뭔가 이제 그런 거 이제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 아니 20대 때 돈을 벌어서 할 거 다 해보고 속세를 떠났다가 다시 속세로 돌아온 이유. 돌아온 이유 괜찮네. 다시 돌아온 이거를 이제 좀 그건 더 괜찮을 짧게 줄여가지고 한 반으로 줄여가지고 나가는 거죠. 혹시 친구분 잠깐 저기 그래도 우리가 지금 다 처음 뵀잖아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이거 찍어야지. 네. 좀 찍어주세요. 어차피 뭐 앞으로 채널 주구장창 나오실 건데. 소개요. 인사도 해야 되죠? 대충 하시면 돼요. 네. 편안하게. 예, 안녕하세요. 저는 37살인가? 7살 김호인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뭐 마케팅 회사, 제휴 마케팅 회사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예요. 뭐 부동산도 하고 여러 가지 거의 엔잡러라고 할 수 있는데 한량이 꿈인. 이미 한량이잖아요. 근데 한량 같지는 않아요. 이런 시간들은 한량으로 사는데 일할 땐 또 일하죠. 근데 완전한 한량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근데 그런 시간들이 잠깐 있었거든요. 1, 2년 있었는데 네. 정말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말하시는 게 이해가 되세요? 네. 진짜? 네. 젠제님도요? 이해는 되는데 그러니까 요걸로는 제가 안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왜요? 너무 부러워서?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요즘 너무 많아요. 진짜로? 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네. 난 처음 봤는데. 그렇구나. 네. 아무튼 잠깐만요. 그래서 나는 얘가 뭐가 궁금했냐면 지금 한량인데 한량 같지 않은 한량 같은 소리가 이해가 되시냔 말이었어요. 난 이분의 말이 이해가 되시는구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 대표님만 한량인 줄 알았더니 또 다른 유형의 한량이 있으셔가지고. 그러니까 같은 과를 갔겠죠. 네. 다른 느낌의 한량이죠. 네, 다른 느낌이시구나. 그래가지고 요즘 엔잡러였는데 지금은 뭐 하고 계세요? 지금 마케팅 회사를 하고 있고요. 마케팅 회사를 하고 계시고. 뭐 매출이 크진 않은데 어쨌든 거기 그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친구들이랑 그것도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시간이 좀 사실 할애를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새로운 일을 가장 이렇게 계속 찾는 게 제 스타일이어서 거기서도 사실 회사에서도 거의 그러니까 신사업부라고 보면 돼요. 거의 저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수익 모델을 계속 연구하고 찾는 일을 거의 주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경제적 부를 얻게 된 그 첫 번째 아이템은 뭐였어요? 와 깊어지는데. 깊어지는데.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래 이제 이 친구는 영화과였던 거 아시잖아요. 네. 저도 대학교 때 이 친구를 만난 거고 같은 과에서 그거를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매니지먼트 회사에 있다가 그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21살, 2살 때쯤 이제 강남에서 이제 웨이터로 처음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배운 것도 없고 이제 거기서 일을 하다가 이제 뭐 조금 돈을 벌게 돼서 뭐
조그마한 가게를 하게 되고 계속 이제 뭐 권리금을 받고 팔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20대 초중반까지 이제 시드를 좀 모았고 그러면서 그때도 사실 부동산을 조금씩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결국 부동산이었네요. 그쵸. 가장 제 큰 부를 조금 재력이라고 하면 그럴 수 있는 자산을 좀 크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건 부동산은 맞아요. 나에게 자유를 선물해준 곳은 그죠. 광교? 광교였나요? 광교를 만났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덕을 만난 것처럼 그쵸. 네. 이제 그 더 앞전에 이 친구는 광교를 왜냐면 만났고 그때가 14년도 몇살 때? 20대 중반? 14년도 진짜 어떻게 20대 때 어떻게 부동산을 알게 됐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집에 대한 집착이 엄청 강했어요. 그러면 어릴 때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 가난하셨나요? 가난까지는 아닌데 네. 그냥 가난까지는 아니니까 그냥 부모님 다 평범하시고 평범하시고 중산층의 집이었는데 자녀로 네, 이제 근데 저는 사셨는데 용돈을 거의 받으려 하질 않았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독립심이 강하셨는데. 그때부터 사실 돈을 벌었어요. 그때 리니지 엔트를 따갖고 그러더니 아니 뭐 친구들이랑 판치기 하고 돈을 뭐 어차피 도박사가 좀 그때부터 기질이 약간- 있으시네. 그때부터 약간 이제 그리고 약간- 딱지치기 하면 아. 친구들이랑 딱지치기 하면 그 예를 들어서 뭐 문방구에서 딱지를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의 딱지를 따면 이 친구는 딱지를 또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제가 중고로 파는 거지 이 친구한테 딱지를 500원에 사야 되면 저는 300원, 400원에 팔았던 거죠. 야, 어릴 때부터 자본주의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아, 뭔가 자본주의를 빨리 알았었던 것 같아요. 빨리 눈을 뜨셨는데 그래도 부동산이 답이라는 걸 깨달은 건 언제예요? 누군가 분명히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근데 사실 알려주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책을 보면서 아니 그땐 책 한 자도 못 읽었어요. 뭐지? 전 만화책도 안 봤던 사람이에요. 그럼 이분 천재인가? 되게 특이하죠. 말이 안 되는데 제가 처음에 개연성이 좀 없어요. 참 제가 처음에 이 친구 우리 대학교 1학년 때 우리가 그 뭐 연극 소품 준비하러 이제 서울 올라간 거예요. 학교에서 갔는데 지금 집에 다 들어다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저 깜짝 놀랐잖아요. 강남에 그런 이제 고급 빌라에 살았는데 90평짜리 집 살더라고요. 혼자? 90평 아니죠. 90평 아니었어. 근데 그때는 뭐 제가 읽은 것도 아니고 저희 작은 아빠가 사실 그때는 정말 큰 사업가였고 작은 아빠 집이 크니까 작은 아빠랑 저희 집이랑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 집에. 근데 그때는 저희 집은 뭐 사실 불을 막 이런 작은 아빠가 잘 살았던 거지. 그럼 나에게 그럼 가르침을 그래도 주셨던 분은 그건 확실해요. 작은 아버지의 네, 영향이 컸네. 네, 그러니까 그건 이게 확실해요. 있어, 뭔가 있어. 자극제가 있겠죠. 있어요. 그 당시 제 삼촌이라고 작은 아빠를 삼촌이라고 부르니까 네. 엄청 친하니까 삼촌 얼마 벌어 이러면은 몰라 이랬어요 그냥. 얼마 버는지 몰라 이랬어. 근데 그게 나중에 커서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 이게 몰라야 많이 버는구나. 그 저도 이제 저희 외삼촌, 몰라야 많이 버는 거. 저 외삼촌이 작은 외삼촌이 그 반치광 찍은 그 영화 감독 있잖아요. 네. 김 반치광 찍은 사람 있잖아요. 찾아보면 되죠.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음. 젊었을 때 자기가 김혜수랑 사귀었다고 저한테 자랑하시더라고요. 이거 나가면은 내용 증명 오는 거 아니에요? 전화해봐야지. 아 김혜수 뭐 그 영화배우 김혜수 말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말했으니까 뭐 저기 되게 불러서 괜찮겠지. 하는 김혜수님.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어디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름 김지훈 감독님이구나. 김지훈 감독, 그러니까 김지훈 감독이 이제 여수분이세요. 아, 여수 이제 고향 친구가 우리 삼촌인데 제가 어릴 때 영화배우 꿈이었거든요. 아 진짜로요? 그 뭐 보고 제가 영화배우 꿈을 이제 하게 됐냐면 네. 유호성 캐릭터 보고. 친구? 그 너무 잘할 수 있겠는 거야 내가 사투리도 잘하니까. 제가 경상도 사투리도 잘 써요. 전라도 사투리도 잘 쓰고. 근데 삼촌한테 그 말을 했어요. 소개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저 영화배우 너무 하고 싶습니다. 그때 중학생이었어요. 삼촌이 머리를 딱 때리더니 야 넌 안 돼. 못생겼잖아 임마. 아 그러니까 삼촌이 네. 보통은 자기 조카를 이쁘다 잘생겼다라고 해주잖아요. 못생겼다는 걸 알려준 거야. 그때 깨달았지. 그러니까 나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네. 삼촌의 영향이 컸지. 그때 영화배우 저기를 껐어요. 아, 내 영화를 안 되겠구나. 아 영화 배우는 안 되겠구나. 너무 쉽게 포기. 아니 포기 아니고 그때 꿈을 바꿨어요. 내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영화 감독이 돼야겠다. 내가 영화를 기획을 해야겠다.
그런 쪽으로 마음을 이제 아, 굳혔죠. 어쩐지 카메라를 잘 잡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거의 인간 증거리야. 막 차에서 타도 막 하루 증거리야. 막 사고 해가지고 막 거의 드론 같이 산 중성에 올라가서. 아 예. 아 개연성이 없다 했는데 작은 아버지가 있었네요. 네. 그죠.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두 분이 대학 때 만나셨잖아요. 네. 대학 때 바라본 이지TV 이 대표님은 어떠신 분이었어요? 와. 쩌리? 사실 제가 주변에 이제 이런 데 친구들 많은데 제가 리더였어요. 과대표였고 우리끼리 하나 서클을 만들었거든요. 이제 D5라고 5명의 우리 멤버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리더였거든요. 각자의 기억이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스스로 왜곡될 수 있어요. 자기가 리더, 자기가 리더라는. 왜곡될 수 있어요. 예, 제 저 기억에는- 감안하고 봅니다. 제가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제 기억에는 제가 대장이었는데 예. 그렇게 그랬어. 그때는 근데 놀기 바빴죠. 그러니까 잠시만요. 제가 질문은 여기 앞에 계신 지금 병이 있어가지고 김 대표님한테 물어봤는데 직업병이 주인이 있어가지고 뭐 전도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그때 바라본 이 대표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비슷해요 지금이랑. 아 사실 감투 그때도 좋아했고. 감투 좋아하죠. 네, 감투 예. 좋아했고. 지금 아파트 까먹는 거 회장님이시고 좋아했고. 예. 예, 연합회 사무국장님이시고 술 좋아하고. 예. 똑같아요 사실 똑같아요. 진짜 술을 많이 마시더라고요. 잘 마시잖아요. 아, 근데 잘 제가- 마시고 숙취도 제가 술 먹는 거 치고 솔직히 지금 이 정도면은 관리 잘한 거예요. 없고. 먹는 거 치고 술 먹는 거 치고 사고 안 치고 사건 사고 안 일으키고 아, 사고는 안 쳤다고 볼 수 없죠. 술 먹고 사고 친 거 없는데.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웃자고 한 말인데 너무 갑자기 방금 깊게 들어오셔가지고 맞아. 네. 제가 볼때 이 정도는 세면 한 500명 보실 것 같은데. 아, 네, 뭐실까 봐. 한 300명까지 왔어 그래도.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 대표를 만났습니다. 네. 그때 이 대표가 뭐 아르바이트 같은 거를 만약에 했었어요? 아르바이트 같은 많이 거? 했죠. 네. 할 때 그러면 본인께서는 와이트를 하셨고 이 학교 다닐 때요? 그러니까 동시간대에 나이가 동갑인데 아니. 알죠. 학교 다니고 있었고 저는 한 학기밖에 안 다녔어요. 6개월밖에 안 다녔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친하게 잘 지내는 거예요? 그게 그건- 아이러니하죠. 그건 그게. 사실 제 노력이 엄청 크죠. 아, 저는 몇 번 손절하려고 했는데 네. 자꾸 이어 붙이더라고요. 아. 억지로만 이어 붙이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분명히 알아요. 저랑도 손절 몇 번 갔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말하고 다녀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에요. 알았어. 살려주세요. 왜냐면 저는 돈을 벌고 있었고 네. 사실 저는 꿈을 꾸고 있었죠. 이걸 하고 싶잖아요. 아, 그러니까 어떤 보상 심리, 어떤 그런 게 작용해서 뭐 축제 때나 아. 워크숍을 올리면 항상 이제 거기는 갔어요. 그죠 학교를 가서 아. 매일 동기들 뭐 동생들 술 사주고 아. 서울 올라오면 술 사주고 아. 재워가지고 굳이 서울 갈 일을 억지로 만들었죠. 그래서. 그래도 유튜브니까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 어떤 그 매개체가 지금 우리가 뭐 저기 이 대표님이랑 두 분 만나가지고 뭔가 채널 하나 만들어 보자, 우리가 이런 거 해보자, 동기부여 해보자 하셨는데,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내재된 어떤 그쵸 있죠. 플랫폼은 있죠. 이 카메라라는 게 있죠, 있었던 것 같아. 이거 무서우면 안 하죠. 이 친구랑 저나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어디 가서 말하면 미친놈이잖아요. 이제 밖에 나가서. 그리고 일반인들이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말 못해요. 네. 그래서 그 웃긴 게 더 뭔지 알아요? 마이크는 이거랑 연결했는데 카메라는 이걸 보고 있어. 이거 어느 순간 이게 날라갔어요. 카메라 안 끼고 있는데 날라갔어. 어느 근데 순간. 누가 보면 이 카메라 파란색 들어가 있는데 아니 왜 마이크 안 좋은 줄 알아? 아니 마이크 껴놓고 음질이 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 아, DJI 그거 안 쓰면 안 된다고 이런 말 나오면 안 돼. 이거 마이크 연결 안 됐습니다. 네. 하여간에 어쨌든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그 경제풀을 20대 이것저것 다 안 해본 거 없이 강남 웨이터 생활을 하셨다고 하니까 전 사실 그러네. 전 사실 천안 출신입니다. 전 천안 도정동에서 선배님이시구나. 천안하고 제 부산 연산동 아마 제가 한 10년은 좀 일찍 10년은 아니다 한 5년 정도 아, 비슷했을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했거든요. 아. 근데 저는 나가도 이제 돼요? 네? 이거 나가 편집 안 할 거잖아요. 뭐 어때요? 어, 내 인생인데 네. 부끄럽지 않습니다. 눈물을 왜 흘리시죠? 이거는 지금 에어컨이 너무 세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그때 연산동에서 먼저 아니다 여수에서 먼저 시작했구나. 여수 연산동 그리고 올라온 데가 천안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강남에서 바로 시작하는 거 보니까 근데 왜 그랬냐면 마스크가 되니까 그게 아니라
17살 때부터 회사에서 연습을 해야 되니까 강남을 매일 갔어요. 아, 그러니까 학교 고등학교 때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니 마스크가 되면 강남이고 삼촌한테 혼나서 안 되면 여수예요. 이게 누구 미안해. 아. 누가 북쪽으로 다녀? 아니 여수에서 단체로 저희가 그저께 여수 갔다 왔는데 어쩐지 그때 좀 약간 아, 요새 좀 먹힙니다 야. 제가. 기가 네 아니 그때 막 뭔가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아, 요새는 야, 제가 그래도 예, 오로라가 있습니다. 아우라겠죠. 근데 마치 여수 가면 오로라가 보일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럴 것 같아. 아, 제가 좀 아랫지방에서 좀 먹혀요 제가. 아랫지방에서 바닷가, 여수, 부산. 근데 천안에서 빛을 발하더라고. 예. 그 두 정동이 커질 때 네. 그때 막 삼성이 왔었거든요. 그때 제가 멍청했어요. 그때 하나 샀어야 되는데 주머니 넣어보면 진짜 10,000원짜리가 수두로 빽빽했어. 하루에 막 몇십만 원씩. 팁 받으니까. 기본적으로 2바퀴 돌았거든요. 룸이 10개야.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강남 어디서 웨이터 하셨어요? 종목이 또 있잖아. 가라오케지. 이랬죠. 가라오케. 가라오케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되게 오랜만이다. 원래 보통 주점 단란 주점. 아메리카노 저는 일종에서만 했어요. 룸사롱. 일종? 룸사롱. 아 이거 또 종이 나눠져 있어요? 아유, 룸사롱은 기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기도? 아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나나요? 사건 사고 나니까 한 번씩 저기 무서운 형들이 와가지고 싸우고 막 그러시거든요. 맞아. 네, 아무튼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저기 강남에는 가라오케에서 일하셨구나. 네, 갑자기 삼촌보로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어디서 무슨 말 하고 있었지 근데? 왜 강남에서 일했냐? 아니 그러니까 왜 돈을 벌려고 했냐 학교를 다니다가 한 학기 만에 그만두고 뭐 아무튼 제가 서머리를 했던 것 같아. 정리를 해보면은 어릴 때부터 이제 집에 대한 어떤 로망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친구들보다 빨리 삼촌의 또 영향이 커가지고 자본주의 눈을 떴고 사업에 대한 것들도 이제 알게 됐는데 뭐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강남 가라오케부터 시작을 해서 또 자영업도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광교에서 이제 이때까지 모아놨던 그 에너지가 탁 터진 거지.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뭐 하셨어요? 10년 동안요? 내가 뭐 했냐는 거는 어. 내가 어디를 샀냐 같아. 어디 분양권을 아니, 어디 그러니까 샀냐 이거 아니에요? 어쨌든 제가 들었을 때는 6년도에 광교에 사가지고 포텐이 터졌잖아요. 네. 그 포텐이 터진 게 14년도. 그럼 26살에 사가지고 몇 년도에 빚을 받죠? 계속 빚을 받던 것 같은데. 계속 받구나. 왜냐면 광교는 계속 올랐었으니까 최근 1-2년 전까지만 해도 안 계속 팔았어요? 올랐으니까. 아니면 사고 팔고를 몇 바퀴를 하셨나요? 그러진 않았어요. 산 걸 그냥 그냥 계속 샀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프리미엄이라고 할 게 거의 없었으니까 뭐 DSR이 지금보다 더 좋고 여러 그런 가지 게 없었어요. 아예. 그때 정권이 네, 그런 게 사실 박근혜 정권 때문에 그때는 사실 지금은 노무현 때 그런 그때 상황이었죠. 미분양이 터지고 막 이런 이런 거 상황이었으니까. 사면 안 된다. 이제 곧 그런 날 올 것 같은데요. 다시 어떻게 보세요? 사실 요즘은 예측도 못하겠어요. 관심이 많이 끊어져 있는 상황이고. 관심이 없다. 네, 네. 이거 성공한 사람인데. 아니 그건 아닌데 저도 약간은 이제는 갈피를 못 잡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사실 감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감이 사실 저만 아는 데이터가 안에 있으니까 사실 그걸 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 근데 사실 지산 마지막까지도 제가 그게 있었어요. 그냥 지산은 하면 안 돼 이런 뭐 그런 것까지는 있었는데. 작년까지 그 지상 상품 풀 때 그쵸. 네. 사지 마라. 그쵸. 그때까지는 했는데 이제는 예측을 못 하겠다. 그쵸. 그러니까 왜냐면 그걸 흐름을 계속 탔어야 되는데. 이거랑 똑같은 말을 하신 분이 있어요. 초심님, 포로리아님, 내가 1-2년간 부동산 이쪽을 쳐다를 안 봤다. 감을 모르겠다. 이런 말씀 하신 분들이 그분들도 1세대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계속적으로 히트를 치셨고 그리고 짬짬이 이런 마케팅 회사라든지 뭐 이런저런 것들을 하셨는데 오늘에 와서 역작이 지금 태어나기 직전인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 폭풍 전야.
난 지금 그걸 느꼈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규로 만들려는 채널이 잘 될까요? 폭풍이야. 아 그 정도요? 어. 근데 이런 표현 원래 잘 안 하거든요. 내가 지금 카메라를 들고 있잖아. 원래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목부터 잘못됐다, 이름부터 바꿔라. 원래 이렇게 남들 까는 분인데. 되게 지적을 잘해요 제가. 네. 근데 들어온 순간 내가 뭐 갖고 왔어? 봐봐. 이거. 근데 이거 뭐예요? 빵이에요? 커피빵이에요? 아니 커피 디카페인. 커피? 네. 더치커피. 아니 이런 거를 선물해 준다고요? 아니 내가 이게 네. 이런 적 있어 내가? 없어요. 나 누구한테 이거 선물한 적 없어. 이 친구가 카페인을 못 먹어요. 그래서 오늘 디카페인 어? 산 거예요. 신기하네. 아니 뭔가 미리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제 조만간 고덕을 이제 버리고 광교로 간다는 얘기가 고덕사람들이 볼 텐데 이거 아 그럴 일은 없어요. 네. 네, 일단 이름을 고덕 캘리포니아로 진 이상 네. 죽을 때 조만간 죽을- 광교 피닉스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알았어. 아니 친구 그 뭐야 제가 또 얘기를 서로 많이 했으니까 중간에서 네. 근데 두 분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두 분을 만나게 해주면은 둘 중에 하나다. 시너지가 나거나 잘못되거나 성향이 맞다가도 어느 부분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지TV 대표님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 대표님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굉장히 어떤 한 면은 천부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까 말했잖아 작가가 없으면 안 된다고. 이 사람이 뒤에서 누군가가 좀 받쳐주는 사람이 좀 있으면 대성을 할 것 같은데 받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자기는 모르잖아요. 제가 여태 받쳐준 건데. 아 몰라요. 보이지 않은 그러니까 자기가 대장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얕으네. 네, 이게 얼마나 얕으셨구나. 이게 좀 개그 포인트예요. 개그 포인트. 네. 네. 아 그렇게 그, 생각. 이게 또 우리가 또 이거 가지고 막 잡잖아.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야 이렇게 또 얘기할 거야. 내가 뻔히 알아.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지TV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보이지 않게 서포트를 했구나. 제가 근데 사실 아니, 그건 제가 아니고. 이지TV를 부동산 관련해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것도 사실 이제 이 친구 영향이 있었죠. 왜냐면은 제가 그때 이제 영업 일을 하면서 그냥 일을 하고 있었고 타운하우스 그때 그것도 좀 근데 이제 이 해가지고 친구가 잘하셨고. 이제 이런 하나의 기획을 하나 짜가지고 그래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워크샵 대학 다닐 때 워크샵 정말 즐거웠거든요. 새벽까지 워크샵을 해도 그런 느낌으로 해서 그때 이제 영상 전문가 친구가 있었어요. 아이돌 출신인데 지금 강남에서 영상 만들고 편집하는 기술자가 한 명 있었고 이 친구는 이제 사무실이나 뭐 이런 준비나 기획력이 있는 친구였고 그다음에 이제 저랑 다른 동생 한 명이 우리는 이제 출연할 준비가 돼 있는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이 조합을 맞춰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업계에서 씌워먹을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광주 용인 그 타운하우스랑 그 빌라를 엄청 파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일을 하면서 광주나 용인은 제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연락이 와도 제가 뭐 어떻게 컨설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주말에 전화 와서 애 시키고 있는데 막 지금 가고 30분 뒤에 도착한대. 평택에서 2시간 걸리는데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야 그럼 이거를 내가 이제 그럼 내가 잘 아는 지역에서 하자 해갖고 제가 고덕에서 와서 이지TV를 이제 채널을 이제 개설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친구 때문에 영향을 받았죠. 그러니까요. 웬만하면 영향을 잘 안 받는 분인데 남한테 영향을 주는 누가 사람이거든요. 억지로 주려고 해도 네. 거부하죠 원래. 근데 영향을 좀 받으셨더라고. 아무튼 폭풍전야라는 느낌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건 나올 것 같아. 왜냐면 제가 처음에 이지TV 개설을 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지TV를 만들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 이 사람이 코인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었대요. 자기가 돈을 다 낼 테니까 그냥 자기는 그냥 이런 플레이어가 필요하대. 처음에 왔던 분? 횟집에서 아. 그 사람이 판교의 넥슨을 다니던 사람이에요. 넥슨에서 자기 명함도 우리한테 줬어. 딱 들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아, 저 친구 굉장히 좀 괜찮은데 누가 뒤에서 좀 받쳐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가 연예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기획사가 있으면 좋겠다. 플레이어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까지 기획사든 얘가 편집이든 다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본인은 영화를 하고 그러니까 찍고 싶은데 얘는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 스택 가방까지 들어줘야 되는 거야, 얘가. 약간 그런 느낌이 옆에 들어가지고 저 약간 좀 뭐랄까 딱 보면 야씨 이거 좀 진짜 키고 있는데 제가 보살님보다 더 잘 봐요. 사람을 보잖아요. 저 사람 속이 보여가지고 엄청 괴로워요. 그리고 진짜 이게 기운이 안 좋은 사람 만나잖아. 그러면은 저 사람 가고 나면은 제가 하루 종일 누워 있어요. 그 에너지가 너무나도
싫어가지고 이걸 뭐라 표현 못 하겠는데 느낌 아시죠? 애진님 아시죠? 모르시는 것 알잖아요. 아니 아무튼 네. 아니 잠깐 3초 잠깐 빠질게요. 우리가 그 이사 기일을 본다고 하셔가지고 보살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보살님이 찐님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만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야. 끝나고 나서 또 전화가 왔어. 만나자고. 8시간 동안 대화했어요. 저하고. 그러니까 좀 통하니까. 근데 저는 그 길을 절대 안 가겠다 그랬고 아뭐 신기가 있다고. 신기? 조금 있어요. 아. 네, 조금 있어요. 아직 신병은 없었죠? 어릴 네. 때 느꼈던 게 병이었던 것 같아. 네. 근데 그걸 극복해버렸네. 그걸 그냥. 등기로 극복했어. 아 금융치료 바로 금융치료 받으셨네요. 네, 그래서 네. 그때 그랬어요. 아 제가 사람들 결국은 중생구제 아니에요. 그 당신께서 하시는 일이 제가 다른 사람들 등기로 중생구제 할게요.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래. 야 그러면 무당을 선택했네요. 네. 아 갑자기 무당이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 무슨 말 하고 있었죠? 일단 우리 이 대표님이 여기 어디예요? 여기 어디예요? 여기 어디예요? 이거 꿈꾸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표님이 그런 좀 기획사를 만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아니 갑자기 이 친구 인터뷰하다가 왜 저러 갔다가 갑자기 아니 들어갔다가 들어봐 기획사를 만난 것 같아 내가. 네. 이분이 기획사야. 아니에요. 이 친구도 주인공하고 싶었던 친구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YG 패밀리의 YG인 거야. 양현석? 저 서태진가요? 너는 21. 21? 빅뱅도 아니고? 그러니까 YG 패밀리 21 맞잖아.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지. 아니면은 박진영과 선의 느낌? 그러니까 저는 근데 아무튼 이제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는 맞아요. 근데 이게 분담을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공동 작업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야지 근데 이게 마음 맞는 사람하고 해야지 시너지 맞아.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데 누군가는 마이너스의 기운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는 플러스 기운이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면은 이윤범이 5명이 있어서 나오는 거보다 이윤범 대 김웅인 대 신상윤 대 애칭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훨씬 크다고 보거든요. 그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작업도 재밌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를 잘하기 때문에 이 친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고 해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손발을 맞춰가는 과정인 거고 이게 잘 되든 안 돼도 우리는 이제 꾸준히 할 거니까. 왜냐면 이제 이 친구는 이미 이거 아까 말했다시피 어차피 뭐 크게 이제 수익 그런 걱정이 있는 생계 걱정이 있는 친구는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말은 결론적으로 기버끼리 만나면은 이제 극대화가 될 수 있다. 사실 이거를 해서 우리가 유튜브 채널 키우자 돈을 벌자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취미를 만들자 놀아보자 이런 느낌이 큰 거죠. 그게 엄청 강력해질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그게 근데 맞으니까. 강력해지면 너무 좋고 진짜 너무 좋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향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도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면 더 좋고. 그러면 저희 경자스쿨 오셔야 될 것 같은데. 경제적 자유스쿨 경제적 그런 게 또 있어? 저도 지금 이거는 9층에 있어. 이따가 한번 구경하러 오세요. 네. 뭐냐면 잠깐 또 제 얘기를 하면 제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안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제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다음 미국에서 듣는 걸 하시죠. 밑에 그 카페맨에 그거 다 띄웠어요. BGM이나. 아니 근데 진짜 경자스쿨에 인님하고 똑같으신 분이야.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중에 경자님이라고도 있어요. 진짜로. 그분이 무작정 알걸? 우리 나 방송에 보면 나오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정기적인 어떤 고정적인 수입을 얻고 싶으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다가 제일 잘하시는 게 그분이 글짓기예요. 글쓰기를 제일 잘하세요. 그래서 블로그를 하셔가지고 블로그 마케팅을 지금 하고 있고. 워드프레스 하셔야죠. 네? 아니 네, 워드 프로세서는 아니고. 아니 워드프레스라고. 약간 블로그에 똑같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경자 마케팅이라는 거를 창업을 하셔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우리 같은 커뮤니티 안에서 시작이 되는 거야. 네. 저희가 부동산 스터디를 해가지고 만났잖아요. 그 중에 어떤 분은 청소 창업을 했고, 어떤 분은 블로그 창업을 하고, 또 이제 저희는 또 햄버거 창업을 할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과 부동산은 하나가 된다고 저희는 깨달은 거예요. 몰랐어요. 부동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세계적인 금융위기,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알았지. 아니 사실 지산에 이자를 내면서 깨달았죠. 지산 아니 그것도 금융치료네요. 지산을 10억어치를 샀거든. 근데 왜 10억을 샀지 알아? 의리 지키려고. 그럴 수 있어. 근데 그 의리를 이제 지금 감당하는 과정인 걸 수 있어.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민감하니까. 나중에 한 잔 먹으면서 푸는 걸로. 네, 그거는 이제 카메라 끄고 얘기하는 걸로. 아니 이거 봐, 자기 얘기를 민감하면서 남의 얘기를 다 들춰낸다고. 어디 가서 진짜 얘기 잘 안 하는 그 얘기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채널을 지금 만들어서 네.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뭔가 이걸 뭐라 그러던데? 에자일이라 그래. 에자일. 이제. 에자일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 에자일이 뭐냐면은 그냥 계속적으로 이렇게 뭔가 자동차가 달리면서 배터리 충전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일하는 걸 에자일이라 그래. 에자일 기법이라 뭐, 그래. 날렵한, 뭐 민첩한, 재빠른 뭐 이런 말이네. 약간 두 분이 에자일 만나면 마인드. 에자일이 될 것 같습니다. 에자일. 에자일 선언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널명을 뭘로 주셨어요? 이제 정해야죠. 에자일이라고 하셨죠? 에자일. 어렵잖아요, 에자일. 에자일 되게 쉬워요. 그 본인만 몰라. 다 몰랐던 것 같은데 여기. 에자일 모르세요? 이제 좀 해봐. 알겠습니다. 에자일 괜찮아. 기호 1번으로 넣을게요. 네. 이게 띄어쓰기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에자고. 우리 시대 때 약간 그 욕이 에러 할 때 에자고 네, 자일, 어이. 에자일. 상당히 고급진 단어인데 이거. 네. 죄송합니다. 좋은 말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하려고 하니까 일단은 이게 해서 경제적 자유스쿨 구독자분들 중에서 한 300명 정도 좀 우리 채널로 빼오고. 근데 결이 날 것 같은데. 거꾸로일 수 있어. 이지TV에 있는 구독자들이 뺄 수도 있어요. 아니 동일할 수도 있어. 이지TV랑 경자스쿨이랑 네. 결국은 같은 사람들이야. 고독 사람들은. 제가 딱 95%라고 봐요. 그렇구나. 제가 저번에 이제 소상공인들 이제 취재하고 싶어가지고 인터뷰를 막 하면서 우리 커뮤니티에 글을 쓸 수가 있거든. 500명 구독자 이상 되면은 근데 글을 썼어. 그래서 원래 기존에 하던 막 부동산 소개나 이런 지역 소개를 하는 게 있고 새로 창업자 소개하는 컨텐츠를 새로 했는데 뭘 지금 이런 컨텐츠 어떠냐라고 하니까 거의 반대가 절반이야. 하더구나라고. 그러니까 내 걸 보는 사람들은 맨날 구독에서 드론 띄워주고 어디 상권 가서 막 그치 해주고 그거 봐야 되는. 이거 보러 구독을 했는데 갑자기 다른 걸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제 안 보는 거지. 그럼 예전에 광교에 계실 때도 카톡방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딱 그 시절에? 그러면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에서 의견들이 교환됐나? 있었는데 저는 교환을 있었는데 이 친구가 몰랐겠죠. 아. 몰랐겠죠. 교환을 한 적이 없어요. 아니 저는 이제 좀 요즘에 좀 지긋지긋하다고 해야 되나? 지겹다고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의 어떤 그 대동단결되는 게 항상 분노 포인트예요. 뭐 그쵸, 원래 그쵸, 들어오려고 했던 게 안 들어와가지고 그쵸. 화가 나서 우리가 LH나 뭐 시청이나 이런 데를 다 뒤집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한 절반이고 또는 근거 없는 호재. GTX가 들어와야 됩니다. 심한 거면 어디에 뭐가 들어와야 됩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동조해주면은 내 편, 안 해주면은 죽일 놈.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진짜 무슨 초등학생 딱지치기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쉽게 갈라지는 거예요. 나는 그게 궁금했어. 도시가 성숙해지면은 그 목소리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들 마인드가 투자 마인드가 아니고 투기 마인드라 생각했어요. 왜냐면 지금 앞에 계신 친구분께서는 아파트 입대위 회장이시거든요. 연합회 사무국장이시고 고독에서 뭔만 하면은 가가지고 피켓 들고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싸우고 있어요. 홍반장이라 그러죠 동네에서. 약간 홍반장 느낌이에요. 근데 정작 그 막 목소리를 내는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우리가 나가야 될 때는 이렇게 안 나와. 안 나오죠. 저희가 1인 시위를 하면서 만났어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이 난 투자자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지역이 끝까지 잘 되게 해내는 게 투자고 결국 사람들이 사고팔고를 하려고 하는 거는 투기다. 저는 이 사람들 투기 마인드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투자자의 모임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저만의 그냥 독자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에 동참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개인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든지 요즘에는 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SNS 뭐 저기 그 뭐지 인스타, 뭐 페이스북이나 뭐 유튜브나 뭐 하다못해 틱톡 이런 쇼츠 올릴 수 있는 것들, 카톡, 그러니까 뭐라도 요즘에는 이런 플랫폼을 한두 개씩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세상이 왔고, 근데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그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았잖아요, 우리가. 그게 있어요. 보니까 서울에 보니까 독서 모임만 하는
공유 오피스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서 모임을 해서 강제로 이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20만 원이야 우리 회비가 20만 원을 그러니까 20회를 다 하면 20만 원을 환불해 주는 그런 거. 근데 사람들 엄청나게 몰리더라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의지가 약한 사람들도 그쵸. 참여할 수밖에 없겠네.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하시려고 하는 거기에 그런 컨텐츠 프로그램들이 좀 같이 좀 개입이 되면 괜찮네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동기부여를만 해서는 안 되더라고. 안 되죠. 동기부여 했다가 더 망해버리는 경우가 있어. 그게 그거 있지 않나? 어디 에듀윌인가? 거기서 이제 뭐 합격하면은 환불에 얼마 맞아. 페이백 해준다. 맞아. 그 저도 그거 사실은 2년 전에 딱 갱신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갱신 안 했어요. 포기했어요. 그냥. 포기했구나, 이제. 예.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지 그 사람들은. 그것도 내가 아까 밥 먹고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가 순천 갔을 때 이제 그분 얘기 나 했었잖아요. 그분 하면서 이제 또 요즘에는 이제 영상이 이제 필수인 시대가 왔으니까 우리가 잘하면 이쪽 이제 경기 남부권에서 영상 만드는 뭔가 이제 컨설팅을 해주는 학원 교육 사업을 해도 괜찮겠다. 오 괜찮죠. 왜냐면 제가 최근에 초등학생 막 2학년 애들 만났는데요. 정말 놀라운 게 그 친구들도 채널이 다 있어요. 유튜브 채널 다 있어. 그 친구들도 어떤 기술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은 다 있으니까 우리 애들도 있어. 하는데 근데 어른들도 들어가는 말이죠. 애들도 하는 거죠. 음. 이게 뭐냐면 어른들은 생각이 많아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 생각을 우리가 점점 없애주는 거죠. 음. 할 수 있다. 요즘에 자기 PR 시대에서는 무조건 이런 플랫폼은 있어야 되고 누가 요즘에 앞에서 면접 봐요. 내 유튜브 채널 딱 보여주면 어떤 사람이 그지. 다 나오는데 오, 저는 그걸 꾸준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사람들도 만나잖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든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친한 사람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달라 그래요. 그럼 그 사람 유튜브를 들어가 봐. 그러면은 그 관련된 영상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취미를 갖고 있는지 유튜브 처음 딱 알고 들어가면 있을까요? 대부분 보면 알아요. 이 친구 채널 들어가잖아요. 다 골프야. 아. 이 친구는 골프 좋아하는구나. 아. 제 채널 들어가면은 예전에는 이제 제가 수영 다닐 때 다 수영, 부동산 할 때 다 부동산. 지금은 이제 어떻게 촬영 기법. 지금 그래요. 지금도 이제 편집하는 법. 관심사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유튜브 시장이 크고 영상의 힘이 큰 걸 알기 때문에 이 시장 파이가 과거에도 컸지만 미래에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쪽까지도 나중에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거꾸로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 이지TV에서는 지금 유튜브에다가만 영상을 올리고 있잖아요. 네. 지겹겠지만 똑같이 네이버 TV에다가도 올려놓는 거야. 그게 그거보다도 그러니까 네이버 TV, 그리고 카카오 TV도 있어요. 아, 그리고 유튜브에 쇼츠 올리잖아요. 그것처럼 인스타는 릴스가 있고 틱톡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의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면은 다 올릴 수 있는 데가 6개, 6개. 그렇지. 네. 저는 그걸 다 해놓으면 좋겠다. 근데 다 하면 좋죠. 근데 너무 귀찮아. 귀찮은 게 아니라 힘들어요. 이게 성향이 너무 달라요. 다. 플랫폼마다 성향이 너무 특색이 달라서 달라요. 하나만 집중하는 게 맞아요 지금. 아니 왜냐면 제가 넷플릭스를 보다가도 이제 넷플릭스를 안 보는 게 재미가 없어요. 컨텐츠가 없어. 그러면 이제 또 웨이브에는 있는 거야. 웨이브하고. 그러니까 구글이 뭐 이렇게 유튜브가 지금 전 세계를 다 잡아먹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유튜브보다 우리가 지금 유튜브에다 동영상 올리는 것보다 네이버 TV가 훨씬 더 빠르고 화질이 더 좋더라고요. 그게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그 요즘 플랫폼마다 그 감성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과거에 우리가 미디어가 개인 미디어가 성행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2007년도인가 그때 우리 대학생 시절에 아프리카 TV라는 게 개국을 했어요. 온라인 이제 개인 이제 그런 BJ라는 게 생겼고 그 BJ들이 생겼고 어떻게 보면 유튜브가 더 후벌 주절 거예요. 그래서 그 BJ들이 보는 사람들은 게임 보는 사람들이나 뭐 먹방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젊은층들이 하는 걸 막 봤단 말이야 아프리카가. 근데 그 사람들이 유튜브를 활용을 한 게 그냥 백업 용도로만 활용한 저장 장치. 아프리카 저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유튜브는 그냥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장치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경제 관련이나 뭐 도서 관련, 뭐 요리 관련, 뭐 어떤 분야를 전반을 다 따져봤을 때 유튜브 안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감성이 다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프리카 TV에서 내가 부동산 얘기를 해봐. 안 누가 통하지. 볼까? 안 통하지. 안 봐요. 유튜브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 이제 시청자 수가 달라요. 아프리카는 진짜 젊은 층 20, 30대. 유튜브는 제가 그때 우리 그거 처음 빌라 타운하우스 할 때 제가 기억나는 게 전화 오신 분이 제 최고령자가요 83세였어요. 83세가 유튜브 영상을 보고 하나 저 빌라 이사하고 싶은데 하나 알아봐달라고 전화 왔어요. 제가 그걸 보고 느꼈죠. 야 이거 유튜브는 진짜 요즘 초등학생 애들부터 전 연령 모든 사람들 다 어르신들까지 하는구나. 폭이 굉장히 넓다. 이 파이는 그렇구나. 결국에는 다른 어떠한 플랫폼이 댐비더라도 이제 그 어느 한 특정 세대를 끌고 올 수 있어도 전체를 아우르기는 당분간 힘들 것 같다.
아 그럼 제 구독자의 절반은 초등학생일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 오픈 들어가면 나오는데 나오잖아요. 분석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래요? 제 거 ECTV 보는 사람들이 3사지도 남성 같은데? 남성이 원래 9대 1이었는데 요즘에 한 75대 25로 좀 바뀌었고 여성 팬이 더 많아졌어요? 아니요 남성 편이 75 아 그러니까 원래는 9대 1이었는데 남성이 원래 90%였는데 이제 그러니까 여성의 비율이 1에서 네. 2.5로 올라왔다 좀 이거잖아요. 늘었어요. 요즘에 이제 콘텐츠 살짝 다른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잘생겨서 그런 그리고 건가요? 아니 보시는 분들이 40대 50대 60대가 제일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대화에 지금 어떻게 보면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거의 1시간 됐어요. 진짜로? 이거 찍힌 게 지금 아니 우리 이제 메인 영상 찍어야 되는데 힘 다 빠졌는데. 찍힌 게 40분이야 이게. 네. 저 죄송한데요. 두 분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듣고요. 저 유튜브 촬영하고